자, 함수의 극한에서 우선 여기는 다 함수에 대한 얘기야. 일단 함수가 우리가 뭐 중1 때부터 이제 아마 함수를 배울 텐데 주로 함수라는 것은 y는 fx 그러지. 그러니까 y를 쓰기도 하고 fx를 쓰기도 해. 그래서 fx가 뭐 3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그때 이제 y 값이 하나씩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f1은 4가 되고 뭐 f2는 뭐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x 값이 어떤 값을 가질 때마다 y 값, 즉 fx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x를 좀 어려운 말로 독립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변하게 하는 값, 그걸 x 값이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변해지는 값, 그걸 이제 fx, 즉 y라고 하거든. 그래서 y는 fx라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x에다 뭔가를 대입했을 때 그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따지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함수인 거잖아. 물론 함수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극한은 뭐냐면, 극한은 영어로 극한이라는 게 리미트거든. 리미트, 극한 직업, 뭐 이렇게 힘든 걸 끝까지 나간다, 뭐 그런 어떤 그런 극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한이라는 쓰는 이유는 뭐냐면 x가 한없이 커진다거나 한없이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거나 이제 그런 걸 쓸 거거든.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아마 이게 내용적으로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대충 어느 정도 말인지는 알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그럼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x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낫겠지? 자, fx가 3x 더하기 1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3x 더하기 1이니까 이런 그래프일 거 아니야. fx가. 자,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 뭐 1이 있어. 그러면 쭉 따라가다 보면 그때 y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에다 그냥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f1은 4라는 값이 되거든.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 f1은 4라고 하는 이 4라는 값은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함수 값. 얘를 함수 값이라고 불러. 그럼 극한은 뭐냐면 x가 1은 아닌데 1보다 큰 쪽에서, 자, 이거를 이제 뭐 뒷단원에서 배운 거지만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져, 또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져. 이거를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은 아닌 거야, 정확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게.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 이 fx는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게 함수의 극한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x가 1에 가까워지면 아까 1,4래매. 그럼 x가 자 1에 가까워져. 이렇게 1에 가까워져.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y 값이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x가 1에 가까워질 때 여기 4에 가까워지겠지.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는 4에 가까워져.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자, 극한이라는 게 아까 리미트였잖아. 리미트. 그래서 앞글자 lim만 써가지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화살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fx 써도 되고 아니면 fx가 3x 더하기 1이니까 3x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x가 1로 가까워질 때 이 fx 3x 더하기는 어디 가까워졌어? 4에 가까워졌지. 그거를 그냥 4라고 쓰는 거야. 근데 아까 이 함수값이랑 이 극한값은 왜냐면 분명히 구별해야 되거든. 왜냐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x가 1일 때의 fx 값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x가 1로 갈 때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값이랑은 구별되는 거니까 얘를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결론적으로는 똑같지만 표현 자체가 아예 달라. 아예 다른 개념이야. 함수값과 극한값. 이 두 개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표현이 아예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는 거. 자, 일단 그걸 이해하면 돼. 됐지?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살펴보면 A가 아니면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이제 이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왔을 때 이거를 수렴한다고 한다고. 수렴이란 말 자체가 어렵진 않지. 뭐 우리 의견을 수렴해보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게 무슨 뜻이겠어?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보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하나의 값으로 모아지는 거, 그걸 이제 수렴한다라고 그래. 그럼 수렴에 이제 반대말도 있을 거 아니야. 수렴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수렴하지 않는 거에 이 부정이 이게 바로 이제 발산이야. 퍼진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라 퍼진다, 발산. 그래서
수렴 아니면 발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처럼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면 우리가 이거를 수렴한다라고 그러고 그때의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정리 잘하고 자 이제 기호는 이렇게 쓴다는 거. 리미트 쓰고 x가 a로 갈 때 fx는 어떤 이제 상수값이 나오는 거지. 그때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됐지? 그 다음 자 x가 이제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x가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이 그래프로 그냥 할게. 이 그래프 상에서 x가 만약에 한없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뭐 1, 2, 3, 4 뭐 자연수로 커지든 뭐 실수로 커지든 뭐 1, 2, 3, 4, 5, 6, 7, 8 무한정 커져. 막 100이 되기도 하고 뭐 1억이 되기도 하고 1조가 되기도 하고 1경이 되기도 하고 막 커져. 그럼 이 3x 더하기 1이라는 이 값도 당연히 x에다가 큰 걸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커지겠지. 그리고 이 커진다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렇게 아마 기호로 봤을 때는 팔을 약간 좀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거를 영어로 이제 인피니트라고 부르거든. 얘를 무한대라고 불러. 무한대. 한없이 커진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무한정 큰 수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수야.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냥 기호로 무한대라고 표현한다고. 수는 계속 커지면 이게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딘가 딱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우주가 팽창하듯이 한없이 커지는 수거든. 그거를 이제 무한대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무한대도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음수 쪽으로 가는 게 있어. 그럼 이것도 음수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작아지는데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해. 음의 무한대. 그러니까 수는 분명히 작아지고 있는 거거든? 작아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작아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양수 쪽으로 커지는 건 뭐라고 하겠어? 양의 무한대라고 표현하겠지. 양의 무한대. 그래서 양의 무한대는 인피니트라고 쓰면 되고 자 음의 무한대는 인피니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돼. 그래서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이렇게 쓴다. 한없이 커지는 거를.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자,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자, 그냥 여기 그래프 책에 그래프가 있으니 이걸로 할게. 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쳐봐. 그럼 무한대로 가면 x가 한없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 항상 그걸 묻는 거야. x가 어디에 가까이 갈 때 그 fx는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 항상 그게 목적이라고. 그럼 x가 한없이 커지면 fx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걸 왜 우리함수에서 이걸 유리함수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었어? 점근선이라고 불렀었지? 그러면 얘는 쭉 따라가는데 점근선이라는 건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 하잖아. 그럼 여기 점근선이 있을 때, 이 그래프가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fx는 점점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점근선 값이 만약에 얘가 1이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1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만약 1이라고 친다면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건 이제 수렴이지. 1에 가까워졌으니까. 그럼 뭐 마이너스 무한대도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음수 쪽으로 x가 음수 쪽으로 이제 음의 무한대 음수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fx는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니까 당연히 정근선이 있겠지? 근데 이게 이 그래프는 하나의 예야.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근선이 늘 있는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많은 함수 중에 하나의 예를 듣는 거야. 꼭 정근선이 어딨냐 찾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fx가 이 정근선에 가까워질 거니까 이 정근선의 값으로 수렴하겠지. 참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a라고 한다고 쳐보자. 내가 이거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배웠는데 그래 이걸로 그냥 들어보자. fx가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어.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지. 그러면 이 기본적인 유리함수는 x축과 y축에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잖아. 그러면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이 fx는 그래프를 따라서 0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쪽을 따라갈 거니까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어쨌든 둘 다 결과적으로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x가 0에 가까워진다고 쳐보자. 0에 가까워져. 그러면 0에 가까워지면 자 이렇게 이쪽에서 양의 방향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고 쳐볼까? 양의 방향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 그러면 그래프가 이쪽을 이렇게 따라서 가야지. x가 이렇게 0에 가까워지면
fx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얘는 y축이 정근선이기 때문에 y축에 닿진 않잖아. 계속 가까워지면서 계속 점점 가까워지거든. 그럼 얘가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x가 0으로 할 때 이 fx의 결과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뒷단원에서 나오긴 한데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거든. 여기서 설명할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0에서 가까워지는 거와 0에서 가까워질 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를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해. 우극한. 오른쪽에 있다는 게 한자로 우잖아. 우양우 할 때 우극한. 이걸 우극한이라고 하고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그걸 좌극한이라고 해. 좌극한. 그래서 0보다 큰 x가 0보다 0에 가까워질 때 0보다 큰 쪽이면 그걸 우극한이라 부르는데 그걸 기호로는 0 옆에다 오른쪽에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적게 돼 있어. 이게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란 뜻이야.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은 옆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야.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건지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건지 그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좌극한이니까 0에 가까워지면 x가 이제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럼 fx 따라서 이렇게 가겠지. 그럼 아래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제 계속 작아질 거니까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그다음에 뭐 무한대로 간다든가 그다음에 뭐 발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무한대 그러니까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 뭐 2, 3, 4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상수값이 딱 나와야지만 그게 이제 극한값을 갖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무조건 발산이야. 뭐 커진다거나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두 개의 값에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세 개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 이제 이런 건 다 설명한 거고 개념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이 기호나 이런 것들 좀 낯설어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극한 우극한 설명했지. 우극한과 자극한이 있으면 자, 요것만 하나 설명하고 끝낼게. 이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자극하는 이렇게 가고 있지. 자, A를 기준으로 우극한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때? 같은 지점을 향해 가고 있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지. 그럼 뻥 뚫려 있다는 건 함수값이 없다는 뜻이야.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 보면 점이 이렇게 뭐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이나 또는 물론 여기도 이렇게 점이 찍힐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함수값, 이 점이 찍혔으면 이런 것들은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가? 얘를 향해 가고 있잖아. 얘를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뻥 뚫려 있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L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얘처럼 자 얘는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은 1에 가까워지고 있고 우극한은 2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치? 좌극한은 1에 가까워지고 있고 우극한은 2에 가까워져 있어. 이렇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은 없는 거야. 즉 수렴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발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좌극값이랑 우극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하면 되겠어.